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32회 시행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기출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는 아닙니다. 수험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보조 용도로만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의 집등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에서 객관식이 8개, 단답형 주관식이 2개 출제되었기 때문에 번호는 9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 분석 기획 발굴 중에서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소셜, 테크놀로지, 이코노믹, 채널 등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석 기획 발굴에서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석 기획 발굴 문제 탐색 단계 중 거시적 관점이라고 표현되는 각각의 약어들을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스팁이라고 하는 약어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스팁, 각각 무엇을 뜻하냐면 사회적인 것을 뜻하는 소셜,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을 뜻하는 이코노믹, 환경적인 것을 뜻하는 environmental,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뜻하는 political입니다. 그래서 이 스팁이라고 하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구조화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음의 보기 중에서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니까 ASP, ERP, 또 RFP, 그 다음에 SOW 등등이 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so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1번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SP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인데요. 웹과 관련된 기술이죠. Active Server Pages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ERP는 우리가 예전에 문제에서 배워보았죠.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어 되겠습니다. RFP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제안 요청서라고 이야기합니다.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작업 기술서 Statement of Work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문제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참여 관계자들 사이에 이해를 일치시키고 구조화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so를 잘못 쓰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팀은 일을 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so를 잘 쓰고 일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so, statement of work라고 하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에서는 ROI에서 return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return이 뜻하는 것은 다음 보기 중에 전부 V로 시작하네요. 이 V 중에 무엇일까요? 1번 보기는 volume, 2번 보기는 value, 3번 보기는 velocity, 4번 보기는 variet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답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value,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공부하다 보면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ROI 관점에서의 V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크기, 다양성, 속도를 뜻하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 요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자, 반면에 가치, 영어로는 value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했을 때 얻어내게 되는 비즈니스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return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retur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value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vestment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를 투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은 파생된 문제를 푸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기반 지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관점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꼭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ROI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핵심 특징 해서 이 오른쪽에 보니까 투자 비용 요소 인베스트먼트와 비즈니스 효과 리턴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4V 중에서 3V, 즉 크기, 볼륨, 다양성, 버라이어티, 속도, 벨로시티 관계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효과, 리턴과 관련된 것은 가치, 밸류라고 하는 이 그림을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은 앞으로 관련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군요. 각각의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1번 정보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2번 단위 시스템 개발자나 운영자가 관리한다. 3번 데이터 표준 용어 설정, 명명규칙 수립,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 사전 구축 중에 업무로 구성된다. 4번 최신의 기술을 사용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 알맞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진술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랑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이기 때문에 표준화와 관련된 용어 설정, 명명규칙, 수립 등등의 작업들이 표현된 것이 정답 되겠죠. 나머지는 어쩐지 표준화보다는 분석의 효율성이나 분석의 관리 이런 것과 관련된 진술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맞추신다면은 이 용어와 걸맞는 정의 내용을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3번 문제인데요. 좀 문항이 기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차원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 및 지침, 표준화, 운영 조직 및 책임 등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다음의 보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정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4번.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생소한 용어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사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책, 지침, 책임 등등 여러 가지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저장소 이 두 가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프레임워크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까지 합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계구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데이터 거버넌스가 관리하는 대상은 마스터 데이터, 메타 데이터, 데이터 사전 등등 되겠습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가 마스터 데이터요. 테이블의 구조가 메타 데이터고 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한 인덱스 구조가 데이터 사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시험 문제에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구성 요소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원칙, principle, 그 다음에 조직, organization, 그다음에 process가 있습니다. 이 원칙, 조직,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성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다 하면은 반드시 네 가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데이터 표준화, 그다음 데이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그다음 데이터 저장소의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한 것에 대한 활동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빈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페이지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분석 방법 절차로 알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항 중에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순서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참고서 또는 참고 문헌 등을 보았을 때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적어도 두세 개는 나오니까 그런 관련된 그림이 있으면 잘 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외웠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보기를 보니까 분석 기획, 시스템 구현, 데이터 분석, 데이터 준비, 평가 및 전개 등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된 거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분석 기획은 모든 보기가 다 동일하니까 자명하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데이터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구현되는지 평가하고 전개하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스토리라인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은 여기서 어떠한 것이 빠지더라도 명칭 잘 적어 넣으시고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참고자료로 다음과 같은 그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각의 단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물을 수도 있으니까 세부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이해와 범위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정의와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젝트 위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준비는 필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텍스트 분석이나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한 평가 및 검증과 적용과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인 시스템 구현에서는 설계 및 구현을 하고 시스템 테스트와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 평가 및 전개 단계에서는 모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파생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 대상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진단 대상에 대한 것이니까
보기를 보니까 분석 준비도, 분석 성숙도, 분석 데이터, 분석 성과 조사 등등에 대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랑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니까 4번 분석 성과 조사인데요. 이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을 위해서는 분석 준비도, 즉 readi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분석 성숙도, matu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요. 이 분석 데이터는 분석 준비도나 성숙도의 하위 항목이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분석 성과를 조사하는 것은 분석 수준 진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아직은 분석 준비도나 성숙이 어느 정도 됐을지일 뿐이지 분석을 실제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석 수준 진단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분석 준비도 영어로는 readiness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분석 준비도에서 수준 진단할 때 파악하는 부분은 분석 업무, 분석 인력이나 조직, 분석 기법, 분석 데이터, 분석 문화, 분석 인프라 등등을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성숙도, maturity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라는 단계로서 진행을 하고요. 비즈니스나 조직 및 역량, IT 등등을 종합해서 생각합니다. 이때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할 때는 이것도 시험에 빈출된 용어죠. CMMI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분석 수준의 진단 결과는 4가지로 표현됩니다. 정착형, 확산형, 준비형, 도입형.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깊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관련 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선별 방법 중에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한번 보면요.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택, 또 특정 주제별로 분석 기회를 선택, 또 업무 내재와 적용 수준에 따른 적용 범위의 선택, 마지막으로 기술 적용 수준에 따른 방식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랑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특정한 주제별로 분석 기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분석 기회 선별 방법에는 좀 어긋난 것이 되겠고요. 이 분석 기획 선별 방법 중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 고려 요소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중요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과, 즉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RO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방식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참고합니다. 업무 내재와 적용 수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 등을 고려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신다면은 이런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답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도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 분석 플랜을 짤 때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프레이밍 이펙트,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 관련 파트 문제를 풀 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과 산출물로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고요. 절차는 프로시저, 방법은 메서드, 도구와 기법은 툴즈와 테크닉스, 템플릿과 산출물은 템플릿과 아웃풋이라는 영어로도 표현됩니다. 자, 이걸 왜 논하냐면
우리가 이런 절차, 방법, 도구 등을 정할 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때 의사결정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 두 번째는 편향된 생각, 세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인데 이 프레이밍 효과가 방금 전 문제에 나왔던 그 프레이밍 효과죠.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론을 정할 때 프레이밍 효과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 왜곡 현상입니다. 물이 컵에 정확히 절반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때에는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긍정적 프레이밍이라고 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부정적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분석 방법론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이밍 효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수준 진단 방법 중 조직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 단계 다음으로 비어있네요. 그 다음에 확산 단계, 최적화 단계에 분석 성숙도 단계 포지셔닝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활용 단계라고 합니다. 자,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라고 하는 이 단계를 분석 성숙도 단계 포지셔닝에서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성숙도 모델 단계에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을 좀 한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먼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시작, 환경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사적 차원에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분석 관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는 이런 모든 분석을 진화해가지고 혁신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에 대해서 비즈니스 부문, 조직 역량 부문, IT 부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양이 많으니까 IT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왜냐하면 IT 부분을 잘 봐둬야 용어에도 자주 등장하니까요. 도입 단계와 관련이 있는 IT 부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 데이터 마트, ETL, EAI, 올랩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단계로는 리얼타임 대시보드, 또 통계 분석 환경 등등을 볼 수 있고요. 확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관리 환경, 시뮬레이션 최적화, 비주얼 분석, 또 분석 전용 서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저한테 좀 가려져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분석 협업 과정 환경이나 분석 샌드박스나 프로세스 내재화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자, 이런 것들이 분석 성숙도 모델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비슷한 유사 문항이 나온다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 기획과 관련된 문항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심도 깊게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내용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